이번에는 부동산 이슈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에서 지난 15일 보도한 기사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중국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네. 중국인이 다 샀다. 다 그렇게 샀다 기사를 이거야. 썼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집 팔게 했더니 결국은 중국인들이 집을 다 다 샀다. 사버렸다. 오. 이런 기사야. 네. 그러니까 중국 혐오가 올리는 거지. 많잖아. 어. 그거를 활용해서 이재명 그렇지.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 기사를 냈다가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1월부터 4일간 강남구 집합 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에 불과 등 명백한 허위 기사입니다. 혐중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경제TV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아파트 944채를 중국인이 매수한 것처럼 그 기사를 쓴 거잖아. 그런데 그 기간 중국인은 강남 아파트 몇 명이 샀냐? 네. 5명이 샀어. 이거는 뭐 그냥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이 영상 올릴 수가 있지? 5명이 샀다고. 자, 관련한 이야기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명백하게 허위 기사고요. 100%. 뭐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매수가 많다, 뭐 외국인들이 산다,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다수다. 이건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루머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서 뭐 집값이 불안하고 뭐 하락할 것 같으면 중국인이 와서 싹쓸이한다. 맞아. 원래부터 있었어. 계속 그게 네. 누적돼 있었죠. 괴담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그게 합쳐지면서 일종의 주류 보수 경제지라고 저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받아서 보도를 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저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아까 숫자도 봤지만 네. 이제 제가 조사한 걸 한번 보면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지난해 5월부터 현재 2026년 4월까지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저는 폭을 좀 넓혀봤어요. 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의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그 아파트를 포함한 그 대상 건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외국인이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입니다. 네. 법원에서 나온 거고요. 네.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네. 올해 1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서 부활하겠다. 중과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2026년 1월에 42명이 강남 3구에서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사는데 그중에서 중국인은 3명이었고 나머지 37명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인이었습니다. 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네,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얘네들 또 웃겨. 미국인이 사는 건 또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난 이거 얘네들이 뭐야? 진짜 나 진짜 화가 많이 나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4대주의인데. 4대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상주의, 이상한 주의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주의는 너무 좋은 말이야. 그렇지. 말을 이렇게 하려면 미국인들이 싹쓸이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그렇게라도 그게 해라. 맞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통계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4개월 동안 중국인은 몇 명이 샀냐면 14명밖에 안 사요. 4개월간 14명. 예,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소수가 사는데 그 기간 동안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미국과 캐나다인이 왜 강남 아파트를 샀지? 보면 다음 장을 보시면 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강남 아파트를 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인들 이민간 한인들이 돈 될 것 같으니까 강남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거의 뭐 적고 그다음에 일가구 1주택자면 뭐 괜찮다고 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이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산 거예요. 외국인들도 아니고. 이제 그게 사실이고 그게 올바로 된 기사의 내용이어야 했었죠. 그리고 전 두 번째 이제는 의도라고 보는 건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중국인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이게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들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면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 중국인들이 부동산 산다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은혜 의원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막 산다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심지어 중국인 부동산 쇼핑 방지법이라는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발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통계도 없이. 정말 나쁜 정신이야, 네. 진짜. 아니 중국인들이 한 달 동안 5명 1명이 사는데 쇼핑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그거 방지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서 쓸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보세요. 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와 매일경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이전 거. 이전 거. 전액 대출로 강남 아파트 쇼핑. 중국인 집주인 넘쳐난다. 중국인 강남 아파트 쇼핑 가만두냐. 이게 계속 확대 재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출 받잖아. 중국에서 저기요, 대출 받아서 선생님, 중국에서 대출 받아오잖아. 나는 우리나라에 대출 받는 줄 알았어. 전액. 아니 근데 대출 그것도 막 혜택 받는다고 막 거짓말해요. 근데 말이 안 네. 되잖아. 거짓말해. 그럼 막. 여기다가 중국에서 대출 받아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남들이 보면 그냥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출인 줄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이 기사만 보면. 그러니까 보수 경제지들의 이 부동산을 다루는 중국과 관련된 다루는 방식이 이거예요. 중국인이 엄청 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심리를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주머니 배불리고. 그렇죠. 중국에 막 수억 명이 몰려 들어오면 한국 집값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공견하게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이게 전형적으로 일종의 틀입니다. 틀. 그렇지. 근데 반면에 주식 시장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반대? 주식 시장은 어떻게 가냐면 얘기만 듣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주식 시장은 예를 재밌나 들어서 보네. 나 기대돼. 좀 설레. 약간 좀 설레는 뜻이야.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팔면 나쁜 거예요. 외국인이 안 사면 아, 부동산하고 반대야. 부동산은 재밌다. 외국인이 사면 막 불안 조장하고 가격 오른다고 하고 주식 시장은 외국인이 팔면 이제 난리 났어. 맞아. 재밌네.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면 뭐라고 하냐면 고점 잡았다. 맞아. 버블이다. 맞아. 큰일 났다. 이게 크게 대항점이에요. 그거 보여줘봐봐. 그 실례를. 마지막 재밌다. 장 한번 이거 보세요. 재밌네. 이거 맞아. 정말 이 언론은 쓰레기네. 네. 보세요. 뭐야? 매일경 똑같은 신문입니다. 매일경제 보세요. 외국인이 개미 털어먹는 날 올 줄 알았다. 와 재밌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한국 국민들이 사니까 저런 표현들. 그다음 보세요. 최근에 반도체 주가 외국인이 엄청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개미들하고 이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이 샀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반도체? 근데 이거 다 고점 도달했어요. 어차피 개미들이나 결과는요. 사라. 근데 그 기간 동안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개미들이나 사라. 재밌네. 자, 서울경제. 아까 서울경제 TV 똑같죠. 그다음에 아시아경제 보세요. 던지는 족족 다 받아낸다. 개미들 총알바지. 재밌다. 이 설레만 했다. 재밌네. 야, 총알 바지가 아니라 더 살 총알이 없다 자, 지금. 자산시장이 극명하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네. 재밌다. 자, 이거. 다시 부동산은 외국인이 사면 폭등하는 구조로 가져가요. 그리고 외국인은 중국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주식시장은 재밌다. 외국인이 팔면 폭락으로 가요. 재밌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면 개미라고 폄하하고 그 다음에 버블이라고 고점 잡았다고 이게 완전히 굳어진 와 모델이에요. 진짜 재밌다 이거는. 네. 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뉴스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봐요. 맞아. 누적돼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다. 워낙 맞아. 나쁜 일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경제지들의 이런 얘기들은 팩트로 받아들여.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 맞아요. 어. 이걸 걸러내지 못해요. 맞아. 왜냐하면 반대로 걸러내는
언론이나 자정이 없어요. 역할하는 데가. 맞아. 예를 들어서 진보적 경제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오마이 경제 없나? 오마이 경제? 없어요. 없어 오마이 경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보적,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있으면 여기서 최소한 한겨레나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지는 없어요. 아 그러네 또. 무주공산이야. 여기 지네들 마음대로 해먹어. 자기들이 하면 그게 정답이 돼. 맞아요. 누가 반론도 제기도 안 해.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경제는 돈이 광고를 받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진보적 경제지가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 광고를 그러네. 받아야 되는데. 야 이제 알겠네. 아 재밌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마치 경제를 얘기하는 건 다 팩트처럼 받아들여. 사실인 것처럼. 그러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 경제 언론 지형이. 와 진짜네. 네. 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네 이거는. 어려워요. 심지어 이런 숫자로 분석하는 능력도 안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뭐 이런 서울경제를 보면서 투자하는데 검토하고 분석하고. 왜냐면 우리가 언론사 미디어 비평 다 시사 관련된 거지 경제는 없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경제는 또 어려워해. 맞아. 어려워하니까 숫자로 분석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비평이나 반론이 없는 거예요. 전무해요. 와 진짜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맨 뭐 조욱 뭐 용불쇼 이런 얘기야 어디 가서 하고 앉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웃기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근데 중요한 이게 얘기를 해야지.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내용으로 경제를 얘기하는데 2면 3면부터는 완전히 정치는 보수화돼 있어. 또 이런 신문지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 경제 좀 공부해야지 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보면서 보수화돼 버려요. 그렇게도 또 연결돼. 그래서 아까 보세요. 박시영 대표님 40대가 경제지를 가장 많이 보거든. 아 그렇지. 제일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맞아요. 때니까. 경제에 관심이 제일 많아. 그래서 그쪽으로 뺏겼구나. 야 40대 물어봐. 근데 40대를 경제적으로 설득할 만한 이런 얘기들을 전파할 만한 매체가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니 그게 또 뭐 삼성 파업 잘 됐잖아요. 네. 그래놓고 아래 또 박스 보면 노랑 봉투법 우령 이런 거 해. 그거 어제 박살 냈어. 박살 냈잖아. 장관님이 나와서 바로. 근데 박살 보세요. 어제도 보세요. 저 그분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니고 냈어. 어떤 분? 그러니까 한 기자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지의 경제 기자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귀여운 게 뭐 있냐. 자동적으로 잘 팔린 거지. 증권사들의 영업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연봉 많이 받는 거다. 이 얘기했죠. 그 매불쇼에서 했는데.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니 증권사들의 직원은 자기들이 잘해서 돈 번 거 아닙니다. 시장이 좋아지니까 돈 번 거지.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돈 번 거예요. 아니 제가 증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잖아요. 맞아. 근데 맨날 그런 얘기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매불쇼에서 했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야 니네가 한 것을 돈 버는 거지 않아. 이렇게 프레임이 잡힌다고. 그러면 조용히 시원한 데서 증권사 지점에 앉아갖고 돈 번 건 열심히 해서 돈 번 겁니까? 매불쇼에서. 이게 전형적으로 보수 경제의 관점이에요. 보수 경제 관점이. 아 죄송해요. 제가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뭔지 아세요? 야, 관공자 노동자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그게 6억을 가져갔다. 이게 제가 찬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커다란 틀이 특히 경제에서 되게 심각하다고요. 아 맞네. 나도 같이 들었었구나. 이 새끼 너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맞다. 아니 증권사 영업 직원들이 뭐 열심히 해서 돈 번 줄 아십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서 앉아서 돈 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좀 그럴 수 있네. 그럼 세상에 그러면 노동자들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치 나는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지 말아야지. 나 시원한 데서 일해야지. 이러고 있다고요. 말이 많이 없어 혼나네, 채우기. 오늘. 오늘 말이 많이 없네. 혼나. 뭘 보고 있어? 나 혼날 때 나가 있으라 했지.
야 구경났냐? 나온다 할 때 나가 있어. 아 유난히 오래 앉아 있고 싶네. 자, 우리 다시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다시 경제를 해석하는 해석하는 그 방법들, 전문가들, 언론들 네. 엄청나게 심각하다. 와, 내가 진짜 조금만 똑똑하면은 그런 좀 어떤 거를 아니야 많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야 싶네. 돼. 많이 아니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만들어야겠어. 경제 이제 전문지라고 하는 언론들이 대부분 다 보수적 성향이 막 강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치 사회 문제 다 다루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언론사도 경제 세션도 있고 경제부 기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들도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또 아니, 한번 그런 만져서 의미야. 엉클어. 아니, 엉클은 그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관련 컨텐츠를 만든다 할게. 나는 이제 언론사는 아니니까 네. 컨텐츠를 만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기득권들의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고를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재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제 기득권을 깔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 경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경제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이 역할-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지금의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 경제 분야에 대한 그 경제 기자들 있잖아요. 경제 세션도 있고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네. 왜 그러냐면 왜냐면 경제 전문적이지 않아. 그럼 전문적 맞아요. 그 왜 전문 기자를 그러냐면 키워야지. 언론사가 점점 기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경제 전문가 10년, 20년 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광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대로 아는데 돌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 돌 수도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서에 가면 경제 기자는 경제 분야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부 기자가 사회부 기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광수 지금 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진보 언론에 있는 분들의 경제 기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죠. 매부쇼 가면 되겠네. 아니 근데 저는 그 틀 안에서는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틀 안에서. 내가 볼 때 그래서 불가능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그게 보수화돼 있을 때 일종의 진보 정치지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진보적 경제지가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 그건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운영이 근데. 어렵다며. 아니 유튜브처럼 운영하면 되죠. 아, 그렇죠. 유튜브처럼. 시민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에 활성화가 돼 있잖아. 네. 그러면은 주식 관련 컨텐츠를 한다고 쳐봐. 네. 그러면은 증권사 직원들 나와. 그들 뭐 또 광고 넣어. 네. 그러면은 역시 또 경제 기득권화 되는 거야. 맞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 맞습니다. 맞잖아. 맞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뒤에다가 ETF 광고 다 해놓고. 맞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까냐? 그러면서 뭐냐면 개인들을 폄하해요. 국민 투자자들이 아유 못해요. 개인들이 하면 개미들이 뭘 해? 여기 가입하면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팔아요. 네. 그러면서 보수 경제지들이 거기서 부응해. 개인들이 개미들이 살면 다 꽝이다. 꽝이다. 사람을 무시하고 ETF로 끌어들여. 근데 맞아요. 나는 우리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무릎을 치게 한 게 있어. 뭐예요? 요새 다들 ETF가 마치 하늘이 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잖아. 네. 주식 공부 너네 안 할 거지. 그러면 그냥 ETF 안전하게 해. 이렇게 안전하게. 한단 말이야. 네, 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ETF 나는 솔직히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를 왜 사요? 네. 그럼 반도체 주식을 사지. 네. 근데 ETF를 어떨 때 해야 되냐? 네. 종목이 없는 것. 예를 그렇죠. 들어서 지수 종목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종목이 없는 건 ETF를 투자해야 돼. 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나 무릎 쳤잖아. 아니 맞아요. 그게 ETF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많은 줄 아세요? 다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려. 와. 나 무릎 붙이게 하더라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2배짜리 ETF가 나와요. 네. 레버리지 맞아요. ETF가 네, 다음 네. 주에 나오는데요. 네. 네. 수많은 또 증권사 운영사들이 막 상품을 나와요. 홍보하더라고 막. 네, 엄청. 막 홍보하고 엘리베이터 이거 보면. 해야 된다고 막 이제 기자회견하고 막 이제 광고 엄청 때리겠지. 그러면서 보수 수수료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 그러면 제가 정확했네. 너 저도 정확해? ETF 광고 딱 막 보고 이게 안전하다고? 근데 반도체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주
그 주식 사면 되지 않나? 어. 들어가서 지금. 아, 큰 사랑하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살 수 없는 종목은 ETF를 사라. 가야죠. 네. 와, 나 거기서 무릎을 쳐버렸잖아. 내가. 깨졌겠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 한국의 이런 경제지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이게 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심리가 흔들려요. 맞아요. 불안해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정제되고 숫자로 증명된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미국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미국의 경제지들은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보수지인데 어쨌든 그래프와 숫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검증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 기사를 보세요. 숫자가 없어요. 그냥 말로 풀어. 말로 풀어. 그러니까 부동산 기사도 다루잖아요. 부동산 기사 쭉 다루고 의견 다루면 마지막에 전문가 의견을 달아요. 이래서 누구 뭐 어디 연구소 소장 집값 오른다고 전망한다. 뭐 이렇게 끝이야. 이게 기사예요. 숫자도 없고 숫자도 없어. 그래프도 없고 중국인들이 산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그래프 하나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밀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고. 맞아. 야, 오늘 좋았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조불쇼네. 그만 좀 해. 아니 그 나한테 그만하라고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그만 보시라고 그래. 하라고 댓글 좀. 그만 보시라. 아니 근데 이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내가 좀 이분들 그만 힘들어해도 된다. 나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도 조불쇼 하니까 물론 뭐 요새는 용불쇼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좀 제가 좀 달래드리려고. 이분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딴지라고 있어. 이분들 싫어하잖아. 한번 들어가 보셔라. 딴지 게시판에는 저 체육이요 용불쇼가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해. 이제 알았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딴지 게시판 들어가 보면 나는 용불쇼로 돼 있다니까. 나 쓰레기로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조금 위로 받으시라고. 예, 됐죠?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내용 너무 좋다고 채팅창 딱 딱 봤는데 봤는데 야 이 사람들 좋아하겠지 봤는데 조불쇼. 그래서 드린 말씀. 됐죠? 이런 얘기를 진짜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요새. 너무 유익하다. 경제 얘기를 너무 많이 유익하다 하고.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 중에 방심이든 아니면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런 데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점검해서 팩트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그냥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이런 걸 조사해서 어디다 이제 내세우고 싶었는데 그 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ETF를 평택을에서 파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뭐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인지 서로가 다 아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거야. 나는 이제는 다 알잖아. 양쪽에서 어떤 거를 문제 삼고 하는지 알잖아. 이제 그만해. 교수님도 그만해. 이제 이거 좀. 야, 나도 지금 우리나라 무슨 평택을만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행동하고 평택을 다니네. 얘기했어? 나한테 그만해, 왜 이래? 이제. 나한테 왜 이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